슈타인이 쓴 1918년 논리철학 논고는 비인 학파, 오스트리아 비인 그 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주인공이네. 많은 철학적 논란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해서에 발생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끊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철학이 왜 재미없고 헷갈리고 말장난하는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을까?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해서 그런다. 니들이 철학이라는 거 어차피 언어를 써서 사고를 진행시키는 거 아니냐. 언어를 똑바르게 명확하게 하나로만 해석될 수 있게 써라. 그는 이 책에서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었던 건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라는 것이다.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 이거 화살표 방향 중요해.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 재판장에서 이런 거지. 막 변호사가 이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장난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모형을 실제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언어도 이와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세계와 대응합니다. 모형은 사건에 대응합니다. 그쵸? 그러면 언어, 기억, 모형이지. 세계, 사건은 니은이죠.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헷갈릴 거예요. 이제 옆에다가 쓸 거예요. 언어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사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제와 사태는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제와 사태는 각각 대응합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집니다. 언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한다.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한다. 쓴다. 말한다. 몇 번째지? 세 번째죠.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태는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귀찮아도 써. 사태는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God bless you.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명제는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건이 되면 그것은 명제가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밑에다가 쓸게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됩니다. 참, true, 치, t. 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위의 말을 쓰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사태가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면 참이고 실현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겠지.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어?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려면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언급해야 되고 그제서만 참을 따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신, 외계인, 유니콘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거거든.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방금 제가 예를 들면 뭐 있었어요? 신, 외계인, 뭐 피터팬? 나쁘지 않아. 내가 아까 얘 뭐라고 들었었지? 유니콘 이런 거 예를 들었었지.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된다. 의미 없는 명제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 번째,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은 의미 없는 논의가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관, 가치, 의미 없는 말이다.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러면 또 왜요?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럼 화살표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거겠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와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말로 답변할 수 없는 것.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 경험 가능하지 않은 것,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거 같은 말이지. 말로 할 수 없으면.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됐을까요? 98, 91 네 문제 4분만 드려볼게요. 비트겐슈타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비트겐슈타인 뭐가 중요했지? 언어의 문제가 중요했죠. 언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명확하게 만드는 데 애썼죠. 그림 이론으로 실증 논리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괜찮지? 사태와 사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태는 뭐 사실이 될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태가 사실이 되는 거지. 3번 괜찮아. 될 수 있는 거지. 되는 게 아니라.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아니요.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지. 형이상학적인 문제 뭐 있었지? 신,
형이상학적 문제, 신, 영혼 이딴 거 기존 철학을 비판했습니다. 괜찮죠? 만약에 비트겐슈타인을 조선시대의 이기론 아까 이야기 나오는 이황, 이서경덕 앞에다 갖다 놓으면 치를 떨었을 거야. 그래도 이런 거 얘기 왜 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걸? 다음 99번 의미 없는 명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형이상학적인 거. 곰팡이 보이죠? 물 끓는 거 보이지? 피카소, 스페인 확인이 되죠? 우리 반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지. 근데 우리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 도대체 바람직한 삶이라는 건 어떤 건데?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지. 5번 형이상학적이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형이상학적이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아, 여전히 어렵나? 알았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게 형이상학적인 거야. 반대는 형이하학적인 거야. 조금만 참고 두 문제만 하고 끝내줄게. 다음 기역, 니은에 관계되는 거요. 기역 뭐였더라? 기역. 모형, 사건. 모형, 사건. 아, 이렇게 하자. 기역으로 니은을 나타냄 혹은 기역으로 니은을 설명합니다. 이거 찾으면 되겠지. 언어로 세계를 설명하자. 명제로 사태를 설명할 수 있지. 논리적 그림으로 의미 있는 명제를 설명한다? 그건 아니지. 형이상학적인 주체로 경험적 세계를 설명한다? 그렇지 않죠. 의외로 쉽게 1번.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힘내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후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버려야 한다. 왜? 이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했어. 의미 있는 것만 얘기해. 의미 있는 게 뭔데? 눈으로 보이는 거. 근데 이 논리 철학 논고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 즉 구체적이지 않은 거지. 내용 자체는 형이상학적인 거야. 이런 거지. 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얘기하지 마. 라는 말 자체가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야.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하면 버리면 안 되지.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하는 대상, 논리적 가능한 사태,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정답은 4번.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인 관계, 형이상학적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 물음에 관념적으로 대답하는 건 아니지.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야,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 라고 해놓고 자기가 막상 한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읽고 사다리 버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수고했습니다.